상대에게 관심이 있으면 드러나는 9가지의 대화 패턴이 있거든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내 착각일까?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미적지근하지? 이성관계에서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신호들은 종종 애매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면 먼저 연락하는 거 아니야? 좋아하면 헷갈리게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올라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호감은 OX의 문제가 아니라 %의 문제이고 관심과 연락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는 헷갈리지 않게 잘 호감을 표시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서투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바빠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를 두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정말로 상대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상황과 맥락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2개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러팅에 관한 남녀 간의 차이입니다. 플러팅이란 상대에게 호감을 갖고 유혹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성적 관심을 보내거나 로맨틱한 분위기를 유도하는 행동을 말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플러팅에 관한 심리학 연구가 있거든요. 이걸 소개해 드릴게요. 텍사스 공대 심리학자인 나리스라는 상황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플러팅의 차이는 없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했거든요. 나리스라는 4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언제 상대에게 플러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문자로 플러팅할 때와 만나서 플러팅할 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와 같은 것들을 물어봤고 그 응답을 토대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도출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건데요. 근데 이렇게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3가지의 핵심만 추려서 설명드릴게요. 1. 남성은 상대 행동을 통제하려는 플러팅을 한다. 남성은 성적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따르도록 요구한다고 해요. 2. 여성이 플러팅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즐거움이다. 여성은 무엇보다도 즐거운 상황에서 재미있는 상황에서 상대를 유혹하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고 해요. 웃긴 남자가 재미있는 남자가 인기 많은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3. 여성은 일관적인데 남성은 왔다 갔다 한다. 여성은 문자로든 만나서든 큰 차이가 없었지만 남성은 문자로는 통제와 진정을 위한 플러팅을 했지만 만나서 대화할 때는 회피로 인한 플러팅을 많이 한다고 해요. 3번째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플러팅을 하는 동기는 총 4가지라고 합니다. 각각은 즐거움, 도피, 통제, 진정이었죠. 이때 여성은 문자로든 만나서든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여겼지만 남성은 문자로 대화할 때와 만나서 대화할 때의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문자와 같이 비대면의 상황에서는 너랑 연락하면 편한 것 같아 와 같은 말로 진정을 위한 동기로 플러팅을 하거나 그 남자와 연락하지 마 와 같은 말로 통제를 위한 플러팅을 했다면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 대면 상황에서는 하던 거 있긴 한데 좀 이따 하면 돼 와 같은 말로 하던 일을 멈추고 상대에게 집중하는 일종의 도피 행동을 통해서 플러팅을 한다고 해요. 바로 이게 왔다 갔다 한다 라는 말이죠. 문자로 할 때랑 대화할 때랑 약간 느낌이 다른 남자들 종종 있죠. 그게 생각보다 정상적인 거다 라는 말이죠. 게임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남녀 간에는 썸이라는 게임을 대할 때 장르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남자는 슈퍼마리오, 여자는 동물의 숲이라는 거죠. 남성은 썸이라는 거대한 보스를 깨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슈퍼마리오가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서 공주를 구하는 것처럼 뭔가 이런저런 말을 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내용에 집중한다면 여성은 썸이라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즐기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동물의 숲에서 게임 자체의 분위기로 힐링을 하는 것처럼 그냥 연락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라는 분위기 자체가, 무드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나한테 관심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상황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자라면 즐거운 상황에서 플러팅을 하는지 남자라면 상황에 따라서 다른 플러팅을 하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당연하겠지만 맥락 없이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고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패턴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 참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플러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관심이 있을 때, 호감이 있을 때 항상 긍정적으로만 플러팅이 되나요? 아니죠. 아쉽게도 항상 그렇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썸을 탈 때 부정적인 상황일 때 썸이 깨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는가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상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알아야 합니다. 심리학자인 버지니아 사티어는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이면 5가지의 패턴으로 반응한다 라고 했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대화를 하다가 고장나고 뚝딱거리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를 어렵게 말하면 의사소통 유형이론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이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이 되게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기 때문에요. 지금 묘사해드린 상황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질문: 그 사람과 우연히 만나서 정말로 우연히도 한강에서 치킨을 함께 먹게 됐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보면서 분위기도 너무나 좋고 세상 행복한 와중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가방에서 민트 초코를 빼내더니 치킨을 민트 초코에다 찍어 먹습니다. 나는 보기만 해도 싫은데 치킨을 민트 초코에 찍어 먹는 게 어떤지 진지하게 물어보네요. 이 위기의 상황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1번: 치킨과 민초는 하늘이 내린 최고의 조합이라고 한다. 2번: 그런 거 왜 먹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다. 3번: 따뜻한 치킨과 차가운 민초는 과학적으로 결이 안 맞는다 한다. 4번: 민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땅콩이 다이너마이트의 재료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본다. 네, 다들 고르셨나요? 순서대로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이라고 하죠. 회유형은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대화 방법이고, 반대로 비난형은 상대의 가치를 낮추면서 나의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고, 초이성형은 모든 감정을 부정하고 합리적인 상황만을 따지는 대화 방법이고, 산만형은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회피하는 대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땅콩이 다이너마이트 재료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보기엔 없었는데 사실 한 가지 유형이 더 있어요. 바로 일치형이란 거거든요. 아까 5개라고 말씀드렸죠? 일치형은 말하는 내용과 감정이 일치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보기에 일치형이 있으면은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들 일치형을 고를 테니까 일부러 보기에서 빼버렸습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이 민트 초코를 찍어 먹는 상황은 내 감정과 상황이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절대로. 아,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너가 민초 치킨 먹어봤냐고요? 네, 저는 신선한 치킨에 치약을 발라먹는 야만인들과는 겸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을까요?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유형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한국의 대학생 425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회유형이 45.4%, 비난형이 7%, 초이성형이 21.6%, 산만형이 25.8%였다고 하죠. 회유형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네요. 하지만 이 논문은 2008년에 자료이고 저와 같은 불쌍한 척척 석사의 논문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핵심은 유형의 정답이 없다, 그리고 패턴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회유형이라고 옳은 것도 비난형이라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일치형을 제외하고는 다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니까요. 그러니 나한테 뭔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답답한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상대방과 대화가 끊기는 순간에, 상대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 어떤 패턴으로 대화하는지 이걸 집중해서 보세요. 그래야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부정적인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객관적이면서 긍정적인 단서로 집중하면서 상대의 진심이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부정적인 신호들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신호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긍정적인 신호들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신호들만 잘라서 보게 되면은 뭐뭐 하면 좋아하는 거다, 뭐뭐 하면 관심 있는 거다 와 같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영상의 끝에 배치했어요. 비법은 여기까지 깔고 상대에게 관심 있으면 드러나는 9가지의 대화 패턴이 있거든요. 원 출처에서는 14가지이지만 그 중에서 9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저자에 의하면 심리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쓴 글이라고 하고, 저도 봤을 때 꽤 설득력이 있는 글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 중에서도 9가지를 추려서 소개해드릴게요. 1.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 겹치게 얘기를 한다. 2. 상대에게 흥미를 가지는 후속 질문을 한다. 3. 계속해서 이유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칭찬을 한다. 4. 나의 하루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싶어 한다. 5. 내 이름을 바꿔 부르거나 대화 도중에 계속해서 언급한다. 6. 과거의 관계, 특히 과거의 연인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7. 하루의 시작과 끝에 연락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7가지인데요. 만일 더 궁금하시다면 더 보기에는 출처를 참고해보세요. 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많은 단서들과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 내가 착각하는 게 아닐까? 그래도 이런 행동을 해야지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 라고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사랑에 빠지는 것을 일종의 위기의식으로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와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1. 더 열정적인 사랑을 할수록 더 불안을 느낀다고 해요. 사랑에 빠지면 불안을 유발하는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서 쉽게 초조해지기 때문이죠. 2. 썸이나 연애 초기의 행동은 강박장애와 유사성이 있다고 해요. 세로토닌 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울해지면서 강박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3. 처음일수록 상대의 행동을 더 부정적으로 꼬아서 해석한다고 해요. 상대의 호의도 가식적으로 느끼고 선물도 억지로 주는 거라고 의심해서 마음을 진정시킨다고 해요. 4. 사랑에 빠지면 인지적인 통제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더 사랑에 빠질수록 반응 속도도 더 느리고 정확도도 더 떨어졌다고 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말이 있거든요. 바로 감정은 느끼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말로만 들었을 땐 좀 어려운데 요새 유행하는 원형적 사고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일을 겪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컵에 물이 반 남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럭키비키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요. 즉 감정이라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수동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한다 라는 것이 가깝습니다. 그러니 상대의 신호 하나하나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서 내가 보지 못했던 상대의 호감이 보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연에 의한 사소한 오해로 끝내기에는 그 인연들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원정적 사고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럭키비키한 인연이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요. 네, 6개의 논문을 통해서 설명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의사소통 분야는 뭔가 딱 하나로 통합이 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최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심하게 다루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영상을 보시다가 제가 하는 말이 틀린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제가 틀린 거고요. 이론은 이론일 뿐 자신의 생각이 우선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게 심리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그 사람과 다가가는데 행복한 연애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끝! 박수 맺힌 거야?